안녕하세요. 김상우 선생입니다. 오늘부터 우리 잉글리시 TV를 통해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온 핵심 문법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능에서는 실제로 어법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상 마지막 준비를 할 때 그 한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고3 여름방학 때 되면 그 늦은 시간에 어법을 정리한다고 서둘러거나 굉장히 당황해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. 자,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중요한 관련 어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한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할 때는 제가 여러분 다시 만날 기회에서 한 20문제로 압축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각 해당 단원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 중에 두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이 현재 만약에 고3이라면 여러분은 두어 문제 나오는 어법 시험을 치게 될 것이고, 또 그 다음에 7차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학생들은 우리가 새롭게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개편안에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1안과 2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2안이 만약에 교육부의 방침으로 확정될 경우에 여러분은 훨씬 다른, 지금보다는 더 많은 현재의 10% 정도의 단어와 문법이 나오는 시험이 앞으로 2안이 확정된다고 전제하면 20%로 증가된다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러한 어법이 여러분을 더 많이 괴롭히게 될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실제로 수능에서 기출되는 동사 관련 문법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. 나온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. 동사 관련된 동사의 종류라든지 또 동사의 시제, 조동사도 있겠고, 그렇죠? 또 태 있겠죠, 그렇죠? 그 다음에 가정법에 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일치 있겠다, 그죠? 그래서 동사에 관련된 문법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일치와 병렬을 제외하고 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. 영어의 그 많은 단원들을 단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의 어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면 출제자는 당연히 뭐를 가지고 출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, 그렇다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동사 관련 문법만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해마저도 결국은 영어의 어법의 기반이 될 때 여러분 실력이 올라간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주로 동사에 관련된 종류, 시제, 조동사, 태, 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엮어 나가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 강좌에 여러분이 좀 정리되는 그런 짧은 강의를 한번 택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출제가 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관사 단어를 한번 택해봤거든요. 자, 오늘 관사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서로 호흡을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 탄력을 이용해서 다음 동사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관사에 대해서 요 5가지를 얘기할 텐데, 역시 마찬가지로 끄집어내기가 게임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잘 정돈하세요. 관사는 5개의 항목으로 내가 나누겠습니다. 우선 부정관사, 그 다음에 정관사 더 있죠, 그렇죠? 그 다음에 이 더와 고유명사의 관계, 그 다음에 관사의 위치는 어디다 둘까?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가 있어. 생략은 언제 하는가? 다시 한번 부정관사, 자, 정관사 더, 그 다음에 더와 고유명사, 그 다음에 관사의 위치, 생략. 그럼 이 5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창구가 정리됐나 보겠습니다.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나요?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가 돼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첫째 단어 뭐였어요? 부정관사. 오케이. 두 번째, 정관사 더. 세 번째,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관계. 그렇죠? 쓰느냐 마느냐, 그렇죠? 네 번째, 쓴다면 어디다 쓸 건가? 위치에 관한 얘기. 마지막, 생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? 요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. 그러면 먼저 부정관사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미 이 부정관사의 어와 은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. 그러면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세요. 이거 맞아요? 틀려요? 대답해 보세요. 이거 맞았습니까? 질문 하나 더 내겠습니다. 이건 어때요? 유러피안, 그쵸? 유럽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거 맞았어요? 틀렸어요?
an university 맞았나요? an European 맞았나요? 이건 답이 둘 다 틀린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자, 이 발음이라고 그랬어요. 여기 자음 발음, 모음 발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함정에 빠질 만한 건 딱 두 가지예요. 이 university가 발음이 보면 university 이렇게 나가요. 이 I자에 꼬리가 달린 거죠? 유러피안도 마찬가지. 우러피안이 아니라 이유러피안. 요것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모음이에요. 요런 거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혼자서 존재를 못하는 모음. 요거와 요거를 사람들은 반모음이라고 그래요. 반모음.